얘들 안녕. 오늘은 1학기 국어 수행평가 중에서 구술평가와 관련해서 책 안내를 할 거야. 너희도 알다시피 교과서 진도가 엄청 빨라서 더 이상 강의 내용을 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등교하며 시작할 구술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찍고자 해. 구술평가는 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작업이야. 책 속에서 인상 깊은 장면 찾기, 책 내용과 관련한 사회, 작가의 가치관,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다양한 각도에서 책을 감상하고 질문을 만드는 거야. 구술평가가 뭔지 모르겠다고? 바로 작년 2학기에 너희가 3편의 단편소설로 한번 했잖아. 현남 오빠에게, 살인자의 정석, 주먹은 거짓말이다. 이 3편을 가지고 복도에서 4명이 나란히 앉아서 선생님이 막 초시계로 재고 있고 너희는 긴장감에 떨면서 답변을 했던 그때 그 수행평가야. 이번에는 단편소설이 아니라 책 한 권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야. 서평 쓰기보다 구술평가가 좋은 점은 글쓰기 분량이 줄어들어서 너희가 편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 말하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너희도 알다시피 21세기는 자기 PR의 시대잖아. 말로써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경험을 갖도록 할 거야. 자, 일단 1인 한 권을 선택해야겠지. 먼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은 이번 학기에는 책을 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작년에는 너희가 1학기 때 1인당 한 권씩 샀잖아. 이번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구입한 책으로 대출을 해서 읽을 거야. 물론 수업 시간에만 읽을 거야. 너희는 아주 바쁜 중3이니까. 수업 시간 4시간을 투자해서 한 권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 책은 총 12권이 있고 설명을 듣고 너희가 한 권을 택하면 돼. 그런데 이 12종류가 각각 4권씩 있거든. 같은 반에서는 4명이 한 권을 고를 수가 있어. 인기 있는 책에 만약에 몰린다면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지는 사람한테 양보하는 국어 시간의 규칙을 적용하도록 할게. 선생님이 원래 계획은 책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모두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선생님이 12권 중에 4권밖에 못 만들었어. 너희도 알다시피 사랑에 빠질 때 우리가 나누는 말들. 자, 이 책 유튜브 동영상에서 확인하고, 두 번째 독고솜에게 반하면, 이 책도 너희가 확인할 수 있겠지. 세 번째, 덜미 완전 범죄는 없다. 이거는 선생님이 밴드에 링크를 안 걸었더니 조회수가 낮더라. 선생님이 방송과 함께 링크 걸어 놓을게. 그 다음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페인트. 이렇게 4권은 유튜브 동영상 안내를 참고하면 되고, 선생님은 5번째 책부터 소개할게. 5번째 책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라는 책이야. 자, 봐봐. 표지가 예쁜 책이지? 이 책은 공상과학소설이야. 과학고를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과 소설에 구현된 것을 비교해보는 작업을 해봐도 좋겠지? 또 천천히 읽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읽으면 좋은데, 왜냐면 7편의 짧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책 읽는 속도가 나는 친구들보다 좀 느리고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 것을 원한다 하는 친구들은 이 책을 고르면 좋아. 첫 번째 이야기는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제목이야. 이것은 인간 배아를 통해 탄생한 복제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소설은 외계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외계인들은 우리처럼 말과 글, 언어를 쓰지 않고 스펙트럼으로 소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외계인의 행성에 도착한 지구인은 외계인과 그림을 통해서 소통을 시도하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 공생가설은 아이들이 7살이 되기 전에 머릿속에 외계인들이 산다는 거야. 어린이들이 알 수 없는 유아어를 쓰는, 너희들 귀에는 외계어로 들리는 말을 하는 걸 본 적 있지? 그걸 보고 작가는 어린아이들 머릿속에 외계인이 살다가 아이가 크면 외계인들이 떠난다는 상상을 했어. 예를 들면 선생님 딸이 4살이잖아? 지금 요 세리통 이런 말을 쓰는 거야. 대체 세리통이 뭔가 했더니 쓰레기통이었어.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의 알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외계인이 머릿속에 살고 있다라는 재미있는 상상을 했지. 나머지 이야기들도 모두 흥미롭거든. 한번 도전해보렴. 다시 말하자면 공상과학소설. 자, 6번째 책은 내일 말할 진실이라는 책이야.
책 표지를 봐도 학생들이 등장하는 청소년 성장 소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이것도 7편의 단편이 있어. 역시 천천히 읽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고르면 부담이 없겠지. 표제작은 책 제목과 같은 소설을 말해. 내일 말할 진실은 스쿨미트에 관한 이야기야.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 상담을 잘해주기로 소문난 선생님이 있었어. 그런데 그 선생님이 상담을 받으러 온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쫙 돌아. 학교가 이제 시끌시끌 난리가 나지. 왜냐면 피해자 여학생이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거든. 그러자 이 상담해준 선생님은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그냥 등을 토닥토닥 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해. 근데 소문이 점점 커지니까 선생님이 그럼 나 학교 그만두겠다 했는데 그만두지 않고 휴직을 잠깐 택했다는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이 대학 입시의 전문가였던 거야. 이 선생님이 휴직을 하니까 그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 실적이 엉망이 된 거지. 그러니까 학교랑 학부모들은 그 선생님의 인성이 어떻든 다시 복직하라고 부탁한다는 이야기야. 과연 이 피해자 여학생과 그 다음 똑같은 날에 상담실에 있었던 주인공 여학생은 어떻게 될까? 한번 읽어보길 바래. 이 책은 어떤 고등학교도 선택해서 수행평가를 한다더라. 자, 그 다음 7번째 책은 제목이 누나가 사랑했든 내가 사랑했든 이라는 제목이야. 제목의 의미를 생각해봐. 누나가 사랑했든 내가 사랑했든, 즉 누나랑 내가 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야. 막장 같다고? 원래 막장이 재밌는 법이지. 키 크고 얼굴 하얗고 자상해 보이는 남자가 있어. 누나의 대학생 남자친구야. 주인공인 나는 고등학생 남학생이고, 근데 나도 이 누나의 남자친구를 좋아하게 돼. 왜냐면 나는 동성애자거든. 아니, 누나랑 남동생이 어떻게 한 남자를 좋아해요? 이거 완전 막장 아니야? 이거 막 이렇게 욕하는 친구들이 있겠는데 한번 봐보렴. 진짜 막장일지. 그리고 이 삼각관계의 끝은 어떻게 될지. 7번째 책, 누나가 사랑했든 내가 사랑했든. 자, 그 다음 8번째 책은 너희도 익히 아는 책이야. 위저드 베이커리. 오랫동안 청소년 성장 소설에서 베스트셀러로 군림했던 책이지. 이 책은 한 편의 이야기가 쭉 이어진 장편 소설이야.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근처에 24시간 영업하는 빵가게가 있어. 근데 이 빵가게에서 설명하는 빵 제목들이 웃긴 거야. 라푼젤 머리에서 떨어진 비듬을 모아서 만든 모닝롤, 고양이 혓바닥 3종 세트 젤리,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먹이면 평균 2시간 동안 뇌신경세포를 교란시켜 그가 무슨 일을 해도 실수하게 만든다는 악마의 시나몬 쿠키, 등등 이런 이상한 이름의 빵들을 팔고 있지. 근데 나는 이제 집에서 몹시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어. 엄마가 어렸을 적에 자살했거든. 그래서 말을 더듬게 된 16살 남자아이야. 아빠는 회사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과 재혼을 해. 이 재혼한 여자분은 8살짜리 여동생을 데리고 와. 즉 이제 4인 가족이 됐지. 근데 이 계모가 나를 엄청 싫어해. 그래서 나는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이제 매점 빵으로 아침을 때우고 저녁이면 아까 위저드 베이커리에서 빵을 사서 혼자 먹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이 여동생은 나를 성추행한 오빠라고 지목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집에서 이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서 집을 뛰쳐나가. 그리고 이 빵집에 숨게 되지. 그래서 이 주인공이 위저드 베이커리 빵집에서 일하면서 펼쳐지는 판타지 플러스 성장소설의 이야기. 내용이 사실 좀 충격적인 부분도 있거든. 재미는 확실히 보장해. 한번 읽어보렴. 그 다음 9번째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는 블로그 제목이야. 주인공 여학생은 5손가락이라고 하는 패밀리가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 모임이 있는 거지. 왜 우리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도 무리가 있잖아. 같이 친한 친구들. 5손가락 무리들은 노은유라고 하는 한 여학생을 싫어해. 근데 내가 주인공 내가 모든 수행평가 조가 노은유랑 한 조가 된 거야. 심지어
이 수행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은윤의 집에 가게 돼. 근데 친구들한테 말을 하고 가야 될까? 말을 안 하고 가야 될까? 막 고민을 해. 이 주인공 내가 속한 모듬은 노은유 이렇게 여학생 둘과 남학생 둘 이렇게 4명의 조합이야. 모든 활동을 해보았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렴. 그 다음 10번째 책은 남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근거 없는 성차별 발언이라고. 미안해. 남학생 여학생이든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아는 게 없잖아. 그냥 마약은 위험해 이런 생각만 있는데 왜 위험한지 정확하게 알려준 책이야. 근데 재밌어. 심지어 언론에 연예인 누구누구가 마약을 했다더라,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더라, 이런 기사를 접해봤는데 막연히 알고 있었던 마약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예를 들어 마약은 소프트 드럭, 그러니까 약한 것과 그다음에 하드 드럭, 센 걸로 분류를 하는데 약한 거는 대마초, 카티브, 엑스터시, LSD가 있고, 하드 드럭, 센 거는 히로뽕, 우리가 히로뽕이라는데 정식 명칭은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즉 이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은 아주 무시무시한 거지.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 선생님이 좀 흥미를 느낀 부분은 남미에 있는 마약왕의 이야기였어. 실존 인물이야.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사람이 있어. 최초의 마약왕, 마약 카르텔의 창시자, 세계 최악의 테러리스트, 가난한 자들의 로빈 후드, 메데인의 성자, 세계 7대 부자, 온갖 수식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콜롬비아에 있었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이 사람은 전성기 때는 세계 코카인 시장의 80%를 지배하면서 매주 4,500억을 벌었대. 매주 4,500억. 무시무시하지. 이 형의 증언에 따르면 현금을 묶어두기 위해서 고무줄을 사는데 고무줄을 한 달에 280만 원어치 고무줄 샀대. 돈 세탁을 못 하잖아? 그럼 그냥 돈을 땅에 묻었다는 거야. 그리고 땅에 묻은 돈의 10%가 쥐들이 갉아먹어서 사라졌는데 신경도 안 썼대. 돈이 어차피 차고 넘치니까. 땔감이 떨어져서 이 주인공 에스코바르의 딸이 춥다고 하니까 200만 달러 종이를 불피웠다는 거야. 완전 미친 것 같이. 전 세계 슈퍼카, 호화주택, 개인동물 모든 걸 갖고 있었어.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도 돈을 막 쏟아붓는 거야. 주택 10채를 지어. 집 1000개를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눠줘. 그 다음 무상급식소를 열어줘. 70여 개의 학교와 운동장, 병원, 교회를 건설해서 카톨릭의 지지를 받기도 해. 그래서 로빈후드라는 별명도 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에스코바르가 이제 정부와 전쟁을 벌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법인 마약을 통제해야 되잖아. 전쟁을 벌이는데 스케일이 장난 아니야. 법무부 청사를 공격하고 대통령 후보 3명을 암살하고, 그 다음에 나 그러면 범죄의 대가를 치르겠다 해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뭐냐면 자기가 지은 집이야. 감옥이라 쓰고 대저택이라고 읽을 수 있는 곳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거지.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렴. 이 마약에 대해서 재미있게 정확하게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지점을 알려주는 책이야. 두께는 좀 있지만 술술 읽히게 되는 책. 그 다음 11번째 책은 이거야. 회색인간. 너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책이지. 쌤이 작년 국어 시간에 막 한 번쯤은 다 말했던 책이야. 우리가 살인자의 정석 가지고 구술평가를 했잖아. 그 살인자의 정석을 쓴 김동식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이야. 10년 이상 주물공장에서 일하다가 틈틈이 쓴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인기를 얻어서 책을 펴낸 사람. 이제 이미 8권이나 책을 낸 엄청난 작가지. 글이 아주 짧아. 그래서 나는 진짜 책 읽기 싫은데 하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어. 이 중에 하나만 소개하자면 나딘간 밤인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류의 절반이 낮에는 사람, 밤에는 좀비,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이게 교대야, 교대. 그러니까 인류의 절반은 낮에 좀비로 변하고 밤에 좀비로 변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지. 밤에 좀비로 변하는 사람들은 낮에만 인간이라 해서 낮인간, 낮에만 좀비로 변하는 사람들은 밤에만 인간이라 해서 밤인간이라고 불러. 이 낮인간과 밤인간은 처음에는 공존하다가 이제
서로 싸우다 못해 전쟁을 벌이게 돼. 근데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밤에만 인간이고 아내는 낮에만 인간이야. 이 부부는 과연 어떻게 살까? 한번 상상을 해보렴. 또 영원히 늙지 않는 인간들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외계인이 놀러와서 지구로 선물을 주고 가. 영원의 굴을 주고 간 거야. 인간들은 영원히 늙지 않게 되었어. 30살은 영원히 30살이고 20살은 영원히 20살이지. 너희는 영원히 16살이 되겠지. 늙지 않는 건 좋을 것 같지만 지금의 몸에 갇혀버리는 거야. 성장이 멈추는 거야. 갓난아기는 영원히 갓난아기야. 그래서 주인공 김나무와 공치열이 영혼의 굴을 파괴하러 간다는 이야기야. 주인공 김나무와 공치열은 영혼의 굴을 파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작가의 끝없는 상상력들이 가득한 이야기들. 선생님 생각에 단점은 이야기가 아주 많아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모든 친구들과 이야기만 잘 선정하면 재미있게 토론해 볼 수도 있겠지. 자, 12번째 책은 맹탐정 고민 상담소야. 그 독고소맥에 반하면이라는 책에서도 서율무가 탐정으로 나오잖아. 여기서도 여학생 맹승지가 탐정 활동을 해. 물론 엄마는 딸이 그냥 오지랖 넓은 거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해. 근데 이 주인공의 아는 동생, 학원 동생인 윤미라는 여학생의 핸드폰을 분실해. 윤미는 평소 매일 몇 통씩이나 전화하는 스토커한테 시달리고 있었어. 그 다음 맹승지와 친구인 용우는 윤미랑 계속 따라다니지. 그래서 맹승지는 그럼 용우라고 하는 남학생이 윤미의 핸드폰을 숨겼는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이렇게 파헤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산이군에서 중학교 최상위권인 여은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어. 근데 최근에 성적이 쭉쭉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된 일인지 주인공이 이제 사건 조사에 나서. 알고 봤더니 영은이가 자기 엄마랑 최근에 심각하게 싸웠대. 영은이는 근처 정주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 고등학교는 내 눈에 흙이 들어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결사반대하는 거야. 엄마는 왜 반대할까? 한 번쯤 여학생들이라면 쉽게 읽을 수 있을 책이야. 선생님, 저는 독서 수준이 아주 높아요. 이 12권은 다 시시해 보여요. 하는 친구들 위해 선생님이 3권을 더 준비했어. 패스트 1984 코스모스 2002년판. 패스트라고 하는 책은 프랑스 오랑시에 전염병 패스트가 돌아서 벌어진 이야기야. 의사 리웨, 평범한 공무원 그랑, 봉사 정신이 투철한 타루, 신의 계시라고 믿는 파늘로, 사랑을 찾아 오랑시를 떠나고 싶은 기자 랑베르 등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 사람들은 패스트가 퍼지자 비이성적인 행동을 해. 박하사탕을 먹으면 패스트를 예방할 수 있다더라. 또 전염병이 퍼지는데 사람들이 술집과 카페에 꽉꽉 채워서 놀아.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겹쳐지는 그런 소설이지. 선생님도 그래서 이 책 패스트를 읽었거든. 세계 명작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재미있고 무게감 있는 책 패스트. 선생님 이 책을 샀는데 저기 3층에 두고 왔네. 그 다음 1984 책. 선생님이 정말 존경하는 작가 조지 오리 쓴 책이야. 너희가 동물농장을 읽어본 친구들이 많지? 같은 작가야.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주인공 윈스턴은 뉴스 기사를 고치는 게 직업이야.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야. 한국은 1900년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어. 그런데 정부가 필요하다 그러면 1900년대 한국은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다 고치는 거야. 이상한 일을 하고 있지. 정부가 전체주의로 국민을 통제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집에는 항상 텔레비전이 켜져 있어. 그리고 빅브라더를 찬양하는 방송을 하지. 방 한구석에서 이 주인공 남자 윈스턴은 몰래 일기를 써. 이 나라가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지. 그러다가 당의 간부인 줄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 그리고 둘은 데이트를 해. 그러면서 이 당에 맞서 싸우는 싸움을 하기로 하는 거야. 전체주의 국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보여주는 소설인데 너희도 코로나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될 때 이런 생각 했을 거야. 내가 코로나 걸렸을 때 내가 PC방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간 걸 다 알게 되면 왠지 좀 창피한데 중상 이 시국에 PC방? 이러면 좀
누리꾼들이 욕할 것 같잖아. 이렇게 국가가 국민의 이동 경로를 모두 알고 있는 게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아주 유리하지만 평화로운 시기에는 엄청나게 정보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내가 편의점에서 수박맛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지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지 이런 걸 모두가 알게 된다는 거야. 이 정보 통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 1984 이런 소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코스모스. 그래, 선생님이 이 책이 요새 꽂혀 있는 거야. 지난번 수업 때도 한번 소개했잖아. 코스모스 2020년판 안에 앤 두련이 있었지. 칼 세이건의 안에 앤 두련이 쓴 책. 이번에는 카시니 우주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 과학자 이름을 딴 우주선 카시니 하이원스호는 2004년 7월에 7년에 걸친 항해 끝에 토성계에 다다랐어. 즉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에서 출발했을 때 7년이 걸려야 갈 수 있다는 거야. 카시니호는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화면으로 보내줬어. 메테인과 에테인으로 이루어진 바다가 있고 얼어붙은 물이 있었던 거야. 그 다음 토성에 봄이 오는데, 봄이 오면 북반구 토성의 북극에는 분홍색과 보라색으로 만든 육각형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육각형? 혹시 지성이 있는 생명체가 사나? 하고 의심을 했지만 그건 암모니아가 솟아오른 모습이었어. 우주선 최초로 토성계에 다다른 이 카시니는 2017년 4월 자살을 하게 돼. 우주선이 자살한다고? 맞아. 나사에는 규정이 있어. 행성 보호를 위해서는 생명체를 격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야. 혹시나 우리 인간이 발견하지 못할 위성과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 카시니 우주선이 우주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자폭을 하는 거지. 분명히 과학자들은 이 카시니 우주선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을 거야. 이 한 권만 읽어도 올해 독서는 끝이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든든해지는 책이지. 자, 선생님이 15권의 책을 소개했는데 이 중에 한 권을 고르는 거야. 선생님이 이것은 구글 설문지 또는 이 알림이를 통해서 조사할 거야. 등교하면 우리는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고 책을 읽을 계획이야.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책에 관한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을 거야.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평가를 할 거야. 선생님, 근데 사실 지금 불안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이 보이나 싶었는데 지금 클럽 확진자들로 인해 다시 또 상황이 알 수 없게 되었어. 제발 우리가 학교에서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을게.